옛날 조선시대에 숲이 백성들의 땔감으로 훼손되자 궁궐 건축을 위한 목재를 구하기가 몹시 어려워졌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좋은 소나무가 자라는 지역에 벌목을 엄격하게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금속령이었다. 조선 숙종 때의 일이었다. 숙종은 신하들과 접견 중 형조 판서가 들어왔다. 전하, 무슨 일인가? 글쎄, 지방의 한 수령이 금속령을 어겨 소나무 수십 그루를 베었다고 합니다. 아니, 수령이라면 관직을 들어온 지 10년은 되었을 것 같은데 그자가 국법을 모를 리가 없지 않는가? 야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벤 소나무들은 어떻게 처분했다던가? 그것이 금속령을 어긴 건 인정하겠으나 소나무를 벤 이유와 사용처는 전혀 입을 열지 않았다옵니다. 뭐시라? 그래서 지금 이곳에 압송하여 직접 신문하고 있습니다. 냥냥. 네,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고 싶구나. 가보자. 야. 몇 해 전 지방에 큰 물난리가 난 것을 기억하시옵니까? 알다마다 많은 집이 물에 잠겨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 않은가? 그럼 그때 직접 배를 구해 타고 물에 잠긴 백성들을 구했던 수령도 기억하십니까? 그렇고 말고 형조 판서 자네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서 내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예, 그런데 이번에 잡혀온 수령이 바로 설마 황송하오나 그렇사옵니다. 뭐시라? 아니, 어찌 그런 바른 자가 법을 어겼단 말인가? 냥냥. 도착하자 그 해당 수령은 중앙에서 신문을 당하며 묶여 있었다. 밤새 노고가 많구나. 완공하옵니다, 전하. 그래, 소나무를 벤 이유와 어찌 처분한지 확인이 되었느냐? 그것이 갖은 고문을 더해보았지만 전혀. 그래, 내 직접 물어보지. 임금이다. 수령 정도면 소나무를 베지 않는 것이 국법인지 당연히 알 것인데 왜 베었느냐? 전하, 국법을 어긴 죄는 달게 받겠사오나 왜 베었는지는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직접 물어도 이렇다면 절대 말할 생각이 없는 것이로구나. 그래, 허면 그 베어낸 나무들은 죄다 어디로 갔느냐? 여기 조사해보니 집안이나 어디에도 보관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누구의 사주라도 받은 것이냐? 송구하오나 스스로의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사주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무의 사용처 또한 절대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냥냥. 눈빛이 절대 굴하지 않겠구나. 오냐, 형조 판사는 이 죄인의 수령직을 파직하고 귀양 보내도록 하라. 야오. 숙종은 수령을 파직시킨 후 돌아왔지만 저렇게까지 숨기는 이유가 너무나 궁금했다. 게다가 그토록 바른 인물이 말이다. 그는 도승지를 불러 파직된 수령에 대한 상소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 알아보라 하였다. 다음날, 전하, 어제 분부하신 문건들을 전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 뭐 발견된 게 있더냐? 예, 금속령을 위반한 건 맞지만 소나무를 팔아 이문을 착복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또한 확인된 바가 없사옵니다. 그건 내 이미 알고 있다. 또 다른 것은 없었느냐? 예, 그렇다면 이걸 또 찾았는데 작년 물난리로 백성들이 집을 잃었던 적이 있사온데 비슷한 시기에 그 수령이 군졸들을 어딘가로 동원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 소상히 말해보라. 예, 군법을 어겼다는 누군가의 투서로 들어온 것인데 수령이 군졸들을 시켜 소나무를 나르고 적당한 크기로 토막내어 운반했다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착지가 수해를 당했던 그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다. 군졸들을 동원해 소나무로 집을 지어준 것이로구나. 소인이 추측하건대 아무래도 수해 지역에 집을 짓는데 쓴 것 같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군졸들과 그 백성들 역시도 국법을 어긴 것이므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이유였구나. 냥냥. 숙종은 달밝은 밤에 뜰에 잠시 나왔다. 백성을 아끼는 어진 임금이 되리라 다짐했건만 죄인을 벌하는 것도 국가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일. 하지만 정작 법을 어겨서라도 백성을 살린 저 수령의 행동 역시 틀렸다고 할 수 있냔 말인가. 숙종은 찝찝한 마음으로 그날 밤 잠이 들었다. 그리고 기이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숙종은 처음 보는 산길을 걷고 있었다. 그 산길 끝에 무덤이 하나 나오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무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김우왕 정승되소서. 김우왕 정승되소서. 꿈이었는가? 냥냥. 숙종은 다음날 도승지를 불러 관료 중 김우왕이라는 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했다. 숙종은 20여 명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그들을 만나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죄다 모른다는 말만 되돌아올 뿐이었다. 그러다가 마지막 경상감사를 맡고 있던 김우왕까지 불려가게 되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름 없는 무덤에서 김우왕 정승되소서란 말을 들었다. 이에 대해 혹 아는 게 있는가? 정말입니까? 그렇다. 뭔가 짐작가는 게 있는 것이냐? 예. 약간 긴 이야기인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듣다마다. 예. 이 이야기는 오래전 제가 별감으로 일할 때입니다. 김우왕의 밑엔 참봉이 하나 있었는데 권씨였다. 권참봉은 20여 년 전 철을 잃은 후 나이 50이 되도록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사내였다. 그의 겨울 김우왕은 금속령을 어기고 소나무를 베려는 자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고 권참봉과 함께 현장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곳엔 나이는 이제 갓 20살 정도의 젊은이가 잡혀 있었는데 행색이 남루하기 짝이 없었다. 아니, 이제 갓 20은 된 것 같은데 무슨 배짱으로 금속령을 어기려 했단 말이냐?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힘없는 노모와 혼기도 친한 누이가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주변의 나무는 사람들이 죄다 땔감으로 베어서 어쩔 수 없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요. 허허, 저 별가물은 아직 소나무를 베진 않았고 저 산에 사는 게 불쌍해서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봐주심이 어떠시겠는지요? 허허, 자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권참봉. 게다가 권참봉은 그 젊은이가 불쌍해 쌀과 돈까지 쥐어주며 풀어주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하지만 보름이나 지났을까? 글쎄, 금속령을 어긴 자를 잡아왔다기에 가보았더니 이전에 그 사내가 또 잡혀온 것이었다. 네 이놈, 별감 어른께 특별히 부탁해 용서해주고 풀어주었건만 무슨 면목으로 또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내 이번엔 엄벌에 처할 것이다. 어르신, 풀어주시고 돈까지 주시는 애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주신 쌀과 돈을 아끼고 아껴보았지만 겨우 보름 동안만의 삶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이 기나긴 겨울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 오늘 또 이리 도끼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차라리 저를 벌하시고 집에서 끼니를 거르고 계시는 어머니와 제 누이를 살려주십시오. 권참봉, 일단 밤이 늦었으니 옥에 가두고 내일 상의하십시다. 김우왕은 이 젊은이가 국법을 어겼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잘못을 저지른 점이 무척이나 마음에 걸렸다. 삿입에 거미줄을 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 이리 한번 해보자. 다음날 김우왕은 권참봉을 먼저 만나러 갔다.
별과 모르신 어제 제가 순간적으로 욱해 앞에서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아니요, 하하. 그보다 내 밤새 고민을 해보았는데 이러면 어떻겠소? 어떻게 말입니까? 권찬봉은 재산이 넉넉하나 지금 사는 게 외롭지 않소. 그렇긴 합니다만 게다가 저 사내의 누이 역시 혼기가 지난 것 같은데 권찬봉 오해 없이 들으시오. 자네가 저 사내의 누이를 거두어주면 어떻겠소? 그러면 저들의 삶도 나아져 굶어 죽을 일이 없지 않겠소? 예, 말도 안 됩니다요. 제가 나이가 50인데 저랑 20살 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분명 싫어할 겁니다. 냥냥. 허허. 자네도 굳이 싫다는 소리는 안 하는군. 그럼 일단 의사만 물어봅시다. 그렇게 김우왕은 다음날 그 사내를 풀어주며 말했다. 능에 침범한 건 벌에 마땅하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풀어주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번이나. 그런데 예? 자네 누이가 혼기도 놓치고 어렵게 살아간다기에 여기 권찬봉과 혼인을 주선하고 싶은데. 예? 나이는 많지만 인자하고 너그러운 사내라네.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이는 내가 자네를 풀어준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니 거절해도 자네가 다시 옥에 갇히거나 불이익은 없을 걸세.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기라도 하게나. 냥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젊은 사내가 다시 찾아와 어머니와 누이가 혼례를 승낙했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 김우왕은 크게 기뻐하며 곧바로 택일하여 권찬봉의 혼인을 추진했다. 그 후 김우왕은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한참 소식이 끊겼다가 다시 경상감사로 그 지역에 부임하게 되어 권찬봉을 만나게 되었다. 권찬봉은 찾아와 덕분에 그 이후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다며 김우왕을 꼭 대접하고자 하여 그날 권찬봉 집에 하루 묵게 되었다. 그날 새벽. 아유, 얼마나 먹었는지 소화가 다 안 되는구나. 냥냥. 김우왕은 배가 너무 불러 소화도 시킬 겸 집 뒤뜰 별채 쪽으로 산책 중이었다. 그런데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 가까이 가보았더니 별채에서 한 노파가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김우왕 정승되소서, 김우왕 정승되소서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자네도 나왔는가? 그런데 저분은 뉘신가? 예, 저의 늙은 장모 되시는데 제가 장가올 때부터 이 모든 게 김감사님의 은공이라며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리 축원하고 계십니다. 허허, 저런 정성이시라니 감동스럽구만. 냥냥. 요즘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도 못하시는데 저렇게 주무시다 깨도 축원은 잊지 않고 계속 하신답니다. 김우왕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숙종에게 말했다. 그 이후 권찬봉의 장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전하께서 보신 꿈속의 무덤이 혹 그 장모의 무덤이 아닌가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냥냥. 그렇구만. 벌을 받아야 할 자를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새 사람이 되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인연까지 맺어주어 복을 받게 하였으니 죽어서까지 축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주었어. 내 이제 궁금증이 풀린 것 같으니 물러가도 좋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여봐라, 김우왕 정승께서 퇴청하시니 궁박까지 잘 모시거라. 냥냥. 네. 헉, 전하, 정승이라니요? 죄를 지은 자를 벌하기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백성을 벌하기보다 그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죄를 짓지 않도록 선도하고 그 집안 사람들까지 구한 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죽어서까지 자네를 축원한 그 노파의 청을 거절할 수 없으니 그 마음 변치 말고 내 옆에서 직접 정승으로서 백성을 위해 일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숙종과 김우왕의 인연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훗날 김우왕을 평안도 워사로 보내기도 하였다. 김우왕에게서 큰 깨달음을 얻은 숙종은 그 이후 백성을 위해 금속령을 어긴 수령을 용서한 후 오히려 승진을 시켜 더 큰 벼슬을 주어 더 많은 백성을 살피도록 하였다. 전설의 곤양 역시 옛 이야기 장인으로 임명하니 앞으로 신같은 구독자님께 복을 널리 널리 퍼뜨려야 할 것이야. 알겠느냐? 예이 전하 냥냥. 구독, 좋아요 하시고 복 홍시 꼭 받아가세요.